안녕하십니까, 오영석입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조만간 인구 3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하남시의 김상호 시장을 만나서 민선 7기 후반에 들어선 하남시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어요. 벌써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우선, 지난 3년간의 하남시정의 운영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하남은 5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30만이 됐습니다. 도시다운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밑그림을 왕성하게 그렸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산 신도시 추진, 지하철 3호선, 9호선 확정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남시 중장기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갈택이어라고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연못을 말려서 고기 잡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남시 내에서도 신장동의 원도심에 2023년까지 620억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을 하거나, 네. 교산 신도시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이주 대책, 기업 이전 대책, 문화재 민간공유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네. 자, 구체적인 시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코로나19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남시 방역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민간 협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남다운 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선 방역의 주체로 나서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늘 매일매일의 방역 현장은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2020년 9월에 범시민 민간협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저희들이 종교분과를 비롯해서 11개 분과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민간협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전문가, 하남시 의사회와 함께 하남시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이 호흡기 감염 클리닉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어요. 이번 그 방역 대응에서. 네, 기자님. 이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하남시 고유의 민간 의료 협력 모델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또 해외에 소개돼서 국위선양 효과까지 있었는데요. 네. 일본에 소개됐었죠? 일본하고 독일에 소개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세 가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코로나 대비 의료 체계에서는 보통 국민 안심병원하고 선별진료소가 있었는데 이제 감염 클리닉이 생긴 거고요. 네. 의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병원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제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시대가 지속되면서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모델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준비가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역시 답은 민간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예방의학과 최배울 교수님, 가천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님, 이런 의료계 자문단이 있고요. 네. 하남시 의사의 우리 김영철 회장님과 같은 지역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받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백신 수급과 관리, 접종 대상 안내, 그리고 이상 반응 모니터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지역 경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 하남시에서 그 함원이라는 지역 화폐가 이 지역 경제를 좀 돌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함원이는 민생 방역의 상징이죠. 네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시장,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봐도 2019년도에 저희가 166억을 발행했는데 2020년도에 1240억을 발행했습니다. 약 750%나 이제 증가한 거죠. 경기도 내 인구 대비로 보면 2위, 그리고 순수 발행액으로 보면 7위에 해당할 정도로 하남 시민들께서 우리 하머니를 아껴주셨고, 원래 하남머니는 하남의 머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머니, 하머니 조화가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 방역을 하는 조화로운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 더욱 내실화하고 네. 시민들에게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이 지역 경제 문제를 민생 방역이라고 표현을 하시는군요. 자, 이제는 이제 뭐 일반 사안 앞서 잠깐 인사말 때 말씀하셨던 그 일반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우선. 자, 우선 이 올해 인구 30만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도시 성장에 따른 올해 시정 운영의 중점 사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이죠. 네. 이 최우선 과제는 과제대로 가고 네. 우리 하남시가 가야 할 도시의 지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생태도시, 두 번째로 교육도시, 세 번째로 자족도시입니다. 생태도시는 이 생물학적 팬데믹보다 네. 생태학적 팬데믹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네.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하남시의 녹색 환경국을 신설하고 3월에 환경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네. 교육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의 제1 필수 조건입니다. 네. 미래교육, 평생학습을 통해서 정주성, 살고 싶은 도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족도시는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하남시 현실은 경기도 내 GRDP 지역 내 총생산에서 22위예요. 네. 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하남시의 자족성을 반드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하남시의 자족성을 높이는데 이제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통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하남시에 좀 기쁜 소식이 있었죠. 5호선이 개통이 돼서 1단계 구간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관련해서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 소식이 좀 연달아 있다고요. 네. 우선 2단계 네. 검단선역이 3월 말에 개통합니다. 3개월이나 연기됐는데 우리 인내해 주신 원도심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교통은 자족도시의 필요 조건입니다. 하남시는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교통 도시가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5철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네. 이제 5호선이 이제 3월까지 들어오고요. 9호선이 남양주로 강동을 거쳐서 남양주로 넘어갑니다. 3호선이 교산 신도시로 해서 원도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GTX D 노선이 국토부 노선이 이제 상반기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 위례 시민들 굉장히 아픔이 큰데요. 네. 본선을 빨리 연장하고 하남선에 여기 연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경기도를 설득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3호선 원안 추진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원만히 해결이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까요? 이 그 남양주와 하남시를 잇는 이 한강 신설 교량 이 문제가 아직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네, 문제는 오 어떻게 기자님. 해결해야 될까요? 네, 미사 우리 일부 시민분들의 네. 우려를 충분히 하남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해 네. 나가야죠. 미사 시민분들이 비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교통 대책이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우선 선동 IC 네. 개선, 23년까지 또 우회도로 선동 IC 우회도로 만드는 것, 그리고 28년까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 것, 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을 29년까지 개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미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들이죠. 네. 하남시는 동서남북으로 연결하고 소통해야 네. 자족도시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강 교량의 문제는 미사 시민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기본 설계, 실시 설계할 때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리고 또 하남시가 이제 교산 신도시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캠프 콜본 미국 공여지라고 하나요? 이것도 개발 소식이 뭐 들리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하남시 지도를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지도를 좋아하시네요. 네, 하남시 지도가 이렇게 독수리처럼 생겼는데요. 네. 독수리 우리 하남시도의 중심이 이제 교산 신도시에 이렇게 200만 평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 검단산 옆이 캠프 콜본 8만 평이고요. 스타필드 옆에 5만 평이 H2 프로젝트가 네.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세 곳의 개발축을 상생으로 해서 네. 미래 도시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 하남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산 신도시는 첨단 자족 도시,
그리고 문화도시, 네. 그리고 공동체 정주도시의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미군 공여지 캠프 콜버는 빅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H2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원하시는 필수 시설, 상업 시설, 병원이나 호텔이나 네. 이런 랜드마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다라면 감염병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로 갈 수 있는 네.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뭐 그 같은 이제 개발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과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여타의 뭐 다른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 백년도시위원회를 운영하셨고 네. 이제 올해 이제 2기 운영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백년도시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 공공갈등 심의위원회 3대 기구는 하남시의 이제 시민협치 제도고 3년 차에 이르면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년도시위원회 2기가 이제 6월 달부터 운영이 될 것이고요. 네. 일자리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이 되면서 시민과 전문가 30분이 압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시민들의 의견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로 역할을 하도록 네.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느덧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 민선치기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마무리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오 기자님. 2021년은 제게 그리고 하남시 공직자들과 함께 버려놓았던 사업들을 이제 다독이고 열매를 맺는 한 해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마치게 되면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하남다운 도시 하남에 조금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사를 늘 곁에 두고 있습니다. 책상 네. 옆에 두고 있는데요. 하남시를 제대로 발전시켜달라. 균형 발전을 시켜달라.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저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호소를 드립니다. 하남시는 14개 동이 같은 하남의 공동체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 그리고 아이들 세대 3대가 공존하는 도시를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가르쳐준 연대와 포용, 이 정신으로 시대의 대전환기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기자님. 네, 지금까지 김상호 하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